자, 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제가 한때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에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알게 된 사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한 케이스는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예요. 그 아버지는 안 계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었는데 얘가 공부를 꽤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시로 대학교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지금처럼 한 2달 정도 졸업이 남았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착실한 아이였는데 하루는 엄마한테 밤에 엄마 나 전학 좀 시켜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왜 뜬금없이 좀 있으면 졸업인데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아이 이유는 묻지 마시고 무조건 전학 보내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듣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얘 너 이유 말하지 않으려면 말도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철없이 놀아. 야 엄마 내일 장사해야 되니까 나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엄마 들어가서 주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얼른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하려고 딱 나왔는데 그 아이가 밤새 서 있었던 거죠. 또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밤새 여기서 이렇게 서 있었어? 엄마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래? 하고 보는데 이미 목매달아 죽어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 일기장을 딱 보니까 얘가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일기장에 오늘도 그 아이는 복도 끝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리고 2단 옆차기로 나를 때렸고 나는 떨어진 안경을 그저 주울 뿐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 전학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가 당한 거를 미주알 고주알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이 왜 참아야 됩니까? 엄청 많이 당했는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혹시 결혼해서 아기 낳는데 아기가 전학 가고 싶대. 얼른 전학 가주셔야 돼. 아기가 한국을 떠나고 싶대. 그럼 얼른 한국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결국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를 포기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였고요. 여기는 거꾸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 의대 교수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얘가 평상시에도 머리가 그렇게 많이 아팠었대요. 근데 아빠가 야 그냥 진통제나 먹어. 그래서 이제 평소에 계속 진통제를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공부하는 중에 너무너무 아파서 쓰러졌고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한 결과 자, 머리, 뇌 쪽에 악성 종양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젊으니까 일단 수술 들어가자. 그래서 수술장 딱 들어갔는데 오픈하고 보니까 암세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닫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빠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아들이 이걸 눈치챈 거예요. 아이고 아빠 오버하지 마세요. 내 병명이 뭔데요?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 뇌에 악성 종양이 있대. 그리고 미안하지만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단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힘들게 말을 꺼내요. 자, 아빠, 나는 평상시에 아빠를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빠처럼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제발 자기 죽을 때 아빠 눈을 보고 죽게 해주세요. 왜냐면 다음 생에도 아빠의 자식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래, 이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내가 너의 마지막은 꼭 지켜줄게 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젊은 아이들이 암 진행이 좀 빠른 건 아시죠? 그래서 4개월 만에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아빠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었고요. 아이가 아빠를 찾느라고 막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빠를 찾아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얼른 이제 아빠한테 연락을 했고, 이제 아빠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손을 잡고, 아들아,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제가 그때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아빠 어깨 너머로 이렇게 아이의 눈을 쳐다보는데,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깊은 낭떠러지 애가 떨어져 내려가고 우리는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무 손도 쓸 수 없이 좌절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돌렸고 이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빠도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막 흥분을 하면서 침대를 막 흔들흔들 거리니까 다시 아빠가 눈을 보고 결국 눈을 뜬 채로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문제는요. 그 아빠가 그 다음부터 눈을 감으나 뜨나 그 아이의 눈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결국 잘 나가던 대학 그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병원 입원하셨고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은 결국 그냥 보내지 않더라고요. 당신의 가슴에 꽁꽁 묻어두고 그 고통에 평생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생이 보잘것없다고 느끼시나요? 그 보잘것없는 생도 부모님에게는 아주 소중한 삶이라는 것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때로는 본인의 생이니까, 본인의 삶이니까 너무 힘들 때 인생의 끈을 놓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남아있는 부모님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